침체를 넘어 몰락으로 향해 가는 중국 경제로 인해 중국 국민들의 소비는 극단적인 축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만 100만 개 이상의 식당이 폐업하며 외식업계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用惨不忍睹来形容当下的餐饮业毫不夸张。强哥9月份回收了100多家的餐饮店，见证了一个又一个心酸的故事。 여기에 마진율 급감, 인기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폐점 등 원인으로 인해 전체 외식업계의 폐업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은 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 사상 최고의 불안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爷爷不帮茶，也是忘不转让，有点尴尬啊。前一段时间刚夸过他。 이곳은 항저우 빈장 지역의 유명 음식거리인 라시거리라는 곳인데요. 이 상권에서는 밀크티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면 다른 음식 가게들은 더 처참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해요. 整个美食街按理说前面是位置最好的，结果一进来就有一个关门了。2期的这一段，从那个地方开始到这个地方，整个1/3的店都在转让。上海的餐饮经济情况如何？这个是比较一个吃的比较多的一个餐饮商场。从这个餐饮商场的一个经济情况以及消费情况，我们能看出当下餐饮的经济情况如何。你看，现在正好是一个放点，时间点在5、6点的一个时候，但是这边的消费情况，门店里做的基本寥寥无几。像米村这么强的一个品牌力度，它的一个门店就餐也就1桌的人，更何况像旁边的螺蛳粉啊，还有一些其他的一些品牌呀，这个商场里面几乎都是一些比较大的一些品牌了，不管是米村拌饭，对吧？螺蛳粉，还是一些西北馆，里面都没什么人。甚至这个老乡鸡基本是没有人，就餐的人很少。这个说明什么？不是说现在餐饮难做，是大家的消费力现在变低了，出去吃饭的一个力度变少了。何况在这种上海这种大城市下面。 올해 중국은 외식업계마저도 최악인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몇 번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대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을 선두로 대규모의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간신히 운영을 유지하고 있던 가게들도 급격히 줄어드는 매출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외식업계의 사장님은 가게 오픈 때 20만 위안 정도를 들고 시작했지만 폐업을 앞둔 지금 40만 위안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외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들입니다. 상하이시의 공식 외식업 통계 자료를 보면 참혹한 현실이 느껴지죠? 올해 상반기에만 상하이시 외식업계는 총 77억 위안,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요, 외식업만 17년 차인데 올해처럼 암울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你看，全都空着也不降租金，现在800万，经济已经差成这样了。这是浦东食品城后面的新大陆广场，整个1楼还在开的商家就这几个，到底怎么回事啊？里面全部都是空的。 外面也是空的，全部是。 상하이의 한 중고 주방용품 사장님은 현재 상하이 외식업은 줄도산하고 있고 정말 아비규환이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这家上海知名的烧烤店1个礼拜就关了3家店，品牌连锁已经难到了这个程度了。不知道我们的夫妻老婆店现在都还好吗？这个10几平方的外卖店也做不下去了，老板只有20岁。 第一次创业就以失败告终，他妈妈哀求我说：“价格多给一些吧，我儿子太不容易了。你看这个店，东西都是全新的，一次都没有用过，1天都还没有开张就宣布了关门。”这家青浦的商场店本来生意挺好的，但是疫情之后每况愈下，老板心灰意冷，把店关了，出国了。你再看这个日料店，用的所有的设备都是进口的，当时这家店投入了超过800万。 而现在5万块钱都不到就被强哥给回收回来了，除了设备还能回点血，换点钱，95%的投入已经血本无归了。 이 주방기구 중고매매 사장님은 또 상하이 핵심 상권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식당을 보여주셨는데 몇 년간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고 더 이상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아예 접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한때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들도 장사를 접으며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위안을 투자하여 오픈했던 고급 레스토랑도 문을 닫는 마당에 워낙 낮은 마진율로 돌아가는 소규모 식당들은 과연 가게 월세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거리만 해도 9월 한 달간 60%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방기구 중고 매매하는 사장님들은 헐값에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주방기구들을 사들이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되팔 수 있을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最后再给你们看一家店，浦东陆家嘴最有钱的地方，200多平的餐饮店，老板现在拉黑了物业，拉黑了房东，连店里的钥匙都给扔了，直接跑回了广州老家，发誓以后再也不干餐饮了。店里的所有设备全部扔给了强哥。有多少老板是满怀信心的投入了餐饮业，总被大展拳脚，发家致富，最后却是以惨淡和负债收场。 빠른 속도로 침체되는 경제로 인해 중국 외식업계는 고객량 감소, 성수기 실종,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폐업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직도 간신히 운영을 해나가는 가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인생을 다 걸고 있고 견디지 못하는 가게들은 더 큰 적자를 막기 위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외식업 폐업 건수 100만 건이라는 건 정말이지 재앙에 가까운 수치라고 여겨집니다. 餐饮一旦萧条，百业就会萧条。这次在北京参会，会后呢，企业家安排到后海2环酒吧一条街去看一看。兄弟们，我看到一个非常炸裂的现象，就是没有人呐。 老铁们，现在北京的生意真的是挺难的。大家看一下这个位置，看见没？前面就是国贸，这个位置这是写字楼办公。原来人群特别的密集，现在也是熙熙攘攘。这个位置之前有医疗美容机构在经营的，现在也倒闭了。看一条繁华的街道，这展示面是不是非常好？ 사실 중국 사람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식사 비용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외식 소비는 중국 경제의 소비 동향을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외식 소비까지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 국민 소비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에 베이징과 상하이 이 두 일선 도시가 가장 먼저 외식업의 겨울을 맞았다는 건 어쩌면 전반 중국 경제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이징의 폐업을 앞둔 한 외식업 종사자는요, 외식업은 가장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니 가게를 차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消费其实下了非常，背后的原因其实就是兜里没钱了。从去年到今年，如果同比的话，北京啊，保守估计啊，普跌了40%，因为餐饮是整个经济最前端、最敏感的，清江水暖鸭先知，对吧？我在最上面服着呢，我是最清楚的。而为什么现在特别痛呢？是因为9月份开学之后是断崖式下跌，7天假啊，1天客流或者2天客流，除了景区以外啊，是1到2天的客流。 剩下其他时间是还不如平时，就是从今年上半年开始之后，然后下得非常快，每个月都往下走。在这个趋势之下，基本上没有谁是幸存者。你看那个西贝的那个老板，不是前2天开会不是还讲了吗？贾总，对，贾总说，就是你店该关就要关了，你别停了。这是他在一个大会上，一个很大的餐饮大会上，很明确的提出来的，就是你要关店，你要关店，因为他们自己也在关店。 因为他们的销售额也下了很多，包括什么海底捞啊等等，其实都下了很多，大家日子都不好过。 베이징, 상하이, 선전은 중국 내 소비력이 가장 강한 세 도시입니다. 중국 전체의 소비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가 외식업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 외식업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중국 내 외식업 폐업 및 폐지 건수는 105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2023년 상반기 47만 2천 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절대다수의 외식업체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真的是没法干了。你看，现在是北京时间9点钟，这街上都已经没人了，好多店都已经关门了。实体店今年真的是太难了。我虽然在南窑头卖串串卖了14年了，但是心里真的是真真实实的感受到了压力啊！真不知道还能撑多久。 사실 베이징과 상하이뿐 아니라 광저우와 선전 같은 다른 일선 도시들에서도 외식 매장들은 대량으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들은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췄음에도 빠지지는 않고 있고 어떤 매장은 심지어 권리금 없음이라고 써붙여져 있지만 이 역시 인수할 사람은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고 합니다.
광동 차우저우에서 수년간 외식업을 한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외식업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올해처럼 폐업이 많은 경우는 처음이고 더 공포적인 건 아직 폐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는 수많은 가게들로 즐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문턱이 낮은 외식업계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소셜 플랫폼을 보면 지금도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는 음식가게 사장님들 혹은 이미 폐업을 마친 사장님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글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거리 전체에는 손님 단 한 명도 없다. 오늘 매출은 고작 몇백 위안이었다. 임대료는커녕 전기세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더는 버틸 수 없다 등의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사실 외식업계의 붕괴는 단순히 수많은 매장의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죠. 올해 들어 유독 많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중국 경제. 부동산, 건설업에서부터 금융, 인터넷 산업에 이르기까지 높은 성장률을 갱신해 나가던 중국 경제의 거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침체의 늪에 빠진 가게 사장님들이 고통을 호소한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하락 주기가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고난의 시기는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기보다는 어떻게든 생존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분명 겨울이 가고 봄은 찾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겹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외식업계 사장님들께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